자본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이 어느 정도라는 게 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막연하게 청약에 계속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 집 마련을 빠르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가지고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청약 스펙, 두 번째는 종잣돈 규모 이렇게 보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추첨으로 계속하는 거는 안 될까요? 누군가 또 되니까 또 단순 그게 추첨 열받잖아. 열받죠. 누가 돼버리니까.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없을 때는 반드시 선 매도하고 후 네.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기와 하락기 때 이제 갈아타는 전략이 조금 다른데 상승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상승기 때 갈아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네. 난도가 훨씬 어려워요. 여쭤본 이유가 이게 다른 분들 뭐 무주택이신 분들이 이제 청약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내가 봐도 이게 물량이 없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일반인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리고 네. 지금 뭐 청약 넣으려고 그래도 뭐 경쟁률도 엄청 많고 하다 엄청납니다. 보니까 이거 청약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막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듣고 네. 근데 또 막 25만 원으로 막 늘어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뭐 부담도 네. 되고 청약 쪽은 뭐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버전에서. 2024년에 청담, 반포, 방배, 잠실, 마포, 서울 내에서 네. 내로라 하는 지역들이 청약이 로또 있었잖아요. 청약이죠. 그래서 청약 광풍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서울에서 역대급의 경쟁률을 기록을 한 그런 어떤 대단한 단지들이 청약을 했기 때문에 청약 광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청약은 뭐 솔직히 당첨되기가 현재로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마시고요. 20년 동안 만들어가는 로또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장, 네. 시간장처럼 이렇게 끊이지 않게 이렇게 투자의 베이스로 네. 삼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무기가 아닐까. 저는 이제 청약통장 굉장히 잘 활용해 왔거든요. 저희 네네. 가족들 전체가 또 청약통장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청약통장이라는 건 유주택자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라도 10년 후라도 20년 후에라도 충분히 되게 다양한 형태로 민영도 민영이지만 또 공공으로도 이용할 수가 네. 있고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에도 보통 최근에 수방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23년 정도 네. 꾸준히 납부하신 분이 당첨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수는 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25만 원씩 이제 그러니까 적금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10만 원이었을 때보다 부담은 당연히 더 있으실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자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만 원을 꾸준히 20년 늘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가 않다. 네, 그래서 좀 청약 커트라인이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경쟁률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최저 가점이 네. 20점이었습니다. 네. 2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년이 채 안 그렇죠. 된 2년 안 됐습니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이라는 결국은 청약 가점 20점이라는 걸 청약 통장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떤 때는 청약 광풍이 이제 부르는 이런 올해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장에 따라서 뭐 10점의 가점으로 혹은 20점의 가점으로 예전에 과천의 과천자이 같은 경우에는 과천 당해에서 미달이 났기 때문에 가점 4점, 가점 6점 이런 식으로 네. 청약 최적 커트라인이 이제 형성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청약 통장을 아무리 지금 청약 강풍 74점 이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장처럼 잘 보유하시고 또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60세 이전에 로또 한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있다 보면 또 가점이 쌓이다 보면 네. 이게 되게 계륵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얘 때문에 뭔가 뭐 투자도 좀 멈추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아,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맞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또 청약이 또 옆에 있으니까 또 좀 안 사야 되나 이러다가 또 놓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청약에 계속 도전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냥 집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본인의 청약 스펙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청약 스펙이 예를 들면 내가 특별 공급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확률이 좀 낮은 뭐 생애출소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거 말고 좀 뾰족한 뭔가 노부모 특공이라든지 뭐 다자녀라든지. 장애인 뭐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특공이 유공자 특공이라든지 좀 다양한 이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하시면 그거를 점수를 조금 더 뾰족하게 다듬으셔서 도전을 계속 하시면 좋은데 그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생애 최초 추첨을 기대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지십니다. 네. 그래서 청약 스펙을 일단 보시고요. 두 번째는 자본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본이 적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청약을 좀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청약에 꾸준히 도전을 하셔야 되시는데 자본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이 어느 정도라는 게 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막연하게 청약에 계속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 집 마련을 빠르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가지고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청약 스펙, 두 번째는 종잣돈 규모 이렇게 보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추첨으로 계속하는 거는 안 될까요? 누군가 또 되니까 또 단순 그게 추첨 열받잖아. 열받죠. 누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으로 계속 청약하시는 분들이 참가의 이제 의미를 상승기에 이제 또 그러니까 올해 같은 아. 상승기가 있었을 때도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내가 1월에 봤던 이 아파트 매매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서 계속 또 청약을 계속 네. 도전하시고 약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의 현실을 좀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좀 분석하셔서 아파트 그냥 매수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청약에 도전하시는 게 좋은지 만약에 내가 청약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청약 좀 깊이 파셔서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역을 옮겨서 예를 들면은 네. 실제 그 실거주를 옮겨서 당첨이 조금 더 수월한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이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지금 무주택이시면 뭐 네. 이제 같이 부양을 또 실제로 하시던지. 실제로 부모님하고 합가를 하셔가지고 네. 등본상에서 이렇게 해서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훨씬 더 낮으니까 그래서 도전하셔서 좋은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홀홀님 얘기로는 25만 원 넣어라. 약간 이건가요? 25만 25만 원, 원이 진짜 약간 요게 애매해져 버렸어요, 금액이. 네, 25만 원을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청약통장이 그러니까 만능통장이랑 종합통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합쳐져서 민영과 그다음에 공공을 같이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서울에 국민평형 이상을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1,000만 원 정도의 네. 예치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25만 원씩 물론 1,000만 원을 넣어 놓으시고 이제 예치금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만 원씩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 금액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서민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긴 한데 예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네. 통장 금액의 90% 이상 한 90에서 95% 사이를 굉장히 저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이니까 대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25만 원에 대해서 해놓은 예치금 자체가 뭐 2천만 원이 된다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급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적금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납부하시면 정말 좋고 왜냐하면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예를 들면 그린벨트 푼다고 하잖아요. 네. 그린벨트 풀어서 강남 권역에 중강남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많이 하는데 이럴 경우에 장이 안 좋을 때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 당첨이 됐는데 제가 그때 보유하고 있던 통장에 커트라인이 760만 원 정도에 5, 6년 부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장이 너무 안 좋았을 때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약통장은 지금 올해와 같은 그런 과열 양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은 또 민영단지도 너무 좋지만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양,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정말 적으신 분들이 대개 그 자금 계획을 10년 동안 쭉 늘려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으로 좀 좋은 아파트에 접근하실 수 있는 되게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 분양이 아니라 공공 임대 아파트 커트라인은 또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이제 꾸준하게 25만 원씩 납부하시게 된다면 언젠가 한 번쯤 그리고 유주택자분들도 되게 좋은 전략이 뭐냐면 언젠가는 또 주택을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 내가 납입 금액이 한 2천만 원, 2,500만 원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매도하고 전월세 사시면서 무주택 3년 유지하시고 이걸로 서울에 꽤 괜찮은 곳에 공공분양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청약하시면 굉장히 자본 차익이 큰 좋은 주택을 또 청약으로 공공분양으로 또 마련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5년, 10년 안에 당첨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아예 네. 뭐 그냥 15년, 장기적인 20년, 악몽으로 뭐 25년 생각하고 네. 그냥 천천히 넣다가 20년 동안 만들어가는 로또다. 네. 내 인생에 언젠가 한 한번 번은 쓰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한번 네. 그 시장이 확 불황일 때 네. 내가 딱 무주택인 뭐 그 상황이 올 맞아요. 것이다 한번. 근데
그때 과연 서울에 좋은 곳을 공급합니까라고 이제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은 계속 도심은 재생합니다. 새살이 돋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도 여러분들 이런 어떤 기회를 만드는 일들을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 지금 이제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딱 멈춰져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규제가 계속 뭐 압박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내가 그래도 어쨌든 갈아타기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식지는 않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네. 뭐 상황이 좋아지면 뭐 가격이 좀 내려가면 사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갈아타기 전략이 그럼 과거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전략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상승기여서 좀 하루가 다르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런 때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아서 거래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때는 일종의 선매수 후매도를 하죠. 네. 먼저 갈아탈 집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내 집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죠. 근데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없을 때는 반드시 선 매도하고 후 네.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기와 하락기 때 이제 갈아타는 전략이 조금 다른데 상승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상승기 때 갈아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네. 난도가 훨씬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보다 당연히 상급지일 것이기 때문에 상급지와의 갭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고 하락기 때에는 이 갭 자체가 실질적인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데 갭이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갈아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매도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갈아타기를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얼마 이하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는 이때 매도하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때는 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좀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갈아탈지에 대해서 후보군을 설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6, 7, 8월의 호가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거래가 되려면 그 6, 7, 8월의 호가로는 거래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호가를 내리셔서 실제 거래를 갈아타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 매도 호가를 조금 내리셔서 거래를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갈아탈 곳으로 준비하셔서 이제 갈아타셔야 돼서 그러니까 템포가 조금 느려지는 거죠. 막 급하게 막 빨리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을 이제 매매 호가를 조금 낮추고 거래가 먼저 좀 되면 팔고. 네, 팔면 그동안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아탈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후보군들을 골라서 이제 매수할 것들을 트래킹 하시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호흡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갈아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서 쓰고 이제 계약금 바로 가격금 알아보셔야 들어오면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알아보면 네, 알아보시면 뭐 되는 됩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막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회전하거나 바뀌는 네. 시장이 또 아니어서 한겨울에 11월, 12월, 1월에는 좀 갈아타는 데 있어서도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갈아탈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그 갈아타기 할 때는 내 건 좀 싸게 팔고 사고 싶은 건 제값 주고 사고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네. 비싸게 팔고 싶고 내가 매수하고 싶은 곳은 좀 싸게 사고 싶은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아탈 집이 향후에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나 지금 매도할 집을 조금 낮춰서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결국에 내가 네. 조금 더 이렇게 더 좋은 지역 가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안 팔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손해 본다 하지 않으면 옮기지 못하더라라는 내용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플랍자산연구소의 헐헐님 모시고 최근 현장 분위기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뭐 변수들이 또 많기도 하고 지금 얘기한 것들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서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